오래 기다렸던 첫눈이 오는 날. 이런 날이면 가슴속 어느 책갈피에 꽂아두었던 기억이 소환되지요. 첫사랑을 만났던 장면처럼 늘상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산빛 아래서 우연히 이제 멋쟁이 새라는 새를 만났는데, 정말 생김새도 예쁘지만 그 막 진달래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후로도 눈만 내리면 어딘가에서 이제 또 멋쟁이 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가는데, 새를 너무 사랑한 그는 사랑한다는 말조차 아낀다고 합니다. 대신 존중한다고 하죠. 새를 보통은 쫓아다닌다고 하고 찾아낸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새와 저와의 만남의 선택권은 새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들이 저와의 만남을 허락해 준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를 막 두려워해서 달아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와주면서 뭔가 소리로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그런 느낌 받으면 진짜 기분이 좋죠. 도시 숲을 걷다가 멈춰서 볼까요? 어떤 기적이 찾아올지요. 오늘도 촘촘하고 빠듯한 도시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도시의 속도와는 달리 느긋하게 하루의 문을 연 이우만 씨.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는데요. 칡박구리가 감나무에서 지금 먹고 있네요. 간혹 도시에서 만나게 되는 감나무는 그에겐 귀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산에는 감나무가 없거든요. 감나무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 뭐 마을 어귀나 그런 주택가에 이제 심어두니까 그런 감을 먹으러 이제 칡박구리가 오는 거죠. 숲에 가야지 볼 수 있는 새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집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고맙고, 감나무한테 특히 좀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새 친구들이 곳곳에서 인사를 건넵니다. 모두가 바삐 오가는 길에서 또 우만 씨 혼자만 멈춰섰네요. 도시의 소음 사이로 들려온 쇠박새 소리가 불러 세웠답니다. 바지런히 메타세콰이어 가지를 누비며 먹이를 찾는 쇠박새. 우만 씨는 오늘도 다양한 새들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를 보기 위해서 꼭 먼 곳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먼 섬이나 숲이 울창한 곳에 가야지만 새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런 작은 녹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숲과 주택가에 둘러싸인 봉제산은 야트막한 도시 숲입니다. 하지만 숲새들에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제가 한 3, 4년 정도 관찰했을 때 거의 100종 가까운 새들을 봤었어요. 이 산은 특징이 머무는 텃새는 뭐 그냥 다른 산들과 비슷하지만 봄, 가을 이동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지나가거든요. 바다를 건너는 철새들이 섬에 들러 기력을 보충하듯 육지의 새들은 섬 같은 도시 숲에 깃들어 가족을 만들거나 새로운 여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새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책로 가까이 와 있어도 말이죠. 보통은 다 이제 참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소리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서로 다른 것을 알아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들이 우리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존재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새라는 일반 명사나 그냥 뭐 참새라는 일반 명사화된 어떤 고유 명사로 그냥 이렇게 통칭을 하는 경우가 많죠. 숨가쁘게 움직이는 도시에서 잠시 멈춰 옆을 보면 거기 도시 숲이 있습니다. 도시 숲 바로 옆에 우만 씨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우만 씨는 화가입니다.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지금은 새와 나무를 세밀화로 그리고 있지요. 새들에 관한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제가 이 종이 안에 담고 싶은 건 제가 만났던 이 박새의 느낌, 반짝거리는 눈과 그 콩닥콩닥 뛰는 따뜻한 심장을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담고 싶지, 그냥 이 이미지를 옮기는 것에서 좀 멈추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요. 세밀화를 그려온 지 20여 년, 셀 수 없이 그렸던 박새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집중하게 된답니다. 사실은 박새는 참새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거든요. 텃새고, 그래서 저는 박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리려고 보면 박새가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어? 이렇게 보이는 게 이 깃이 이렇기 때문이었어? 라고 이제 새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려본 새들도 자꾸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좀 더 대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천 번 연필 끝이 닿고 수만 번 붓이 스쳐가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똑같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새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가랍니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새들을 위한 작은 배려죠. 새가 올까 도나? 새가 올 것 같아? 어떤 새 올 것 같아? 왠지 작은 새 올 것 같아. 작은 쇠박새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새입니다. 전성 매진입니다. 와, 또 박새가 왔습니다. 역시 식탐이 많군요. 와, 많은 새들이 찾아왔군요. 씨앗을 발로 이렇게 잡고 부리로 이렇게 쪼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다 보여요.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는 쇠박새는 불이 가득 물고 갑니다. 박새는 쪼아먹나 싶더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네요. 영리한 먹보 직박구리는 오늘도 부리로 쇼를 보여주네요. 자기 차례를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도 개성 만점인 새들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박새라는 한 종도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서 막 그 씨앗 하나 물고 갈 시간을 못 버티고 바로 이제 달아나는 또 박새가 있고, 어떤 박새들은 정말 날아와서 이 먹이대에 그냥 앉아서 씨앗을 쪼아 먹을 정도로 아주 대범하고 뭐 그런 박새들도 있고,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새들을 관찰하면서 조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좀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거. 아, 다르구나. 다 다를 수 있구나. 새를 관찰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제가 새에게 관심을 갖고 새를 막 보기 시작했을 때 우연히 이제 이 물총새를 만나면서 야, 저런 새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북한산에서 출발한 물줄기는 창릉천이 되어 도시 속을 흐릅니다. 처음 새 관찰을 시작하던 무렵 이곳 도심 하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물총새에 흠뻑 빠졌죠.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새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때의 경험은 한 권의 그림책이 됐습니다. 새들을 만나면서 우만 씨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열정 많던 젊은 화가는 본격적으로 자연을 세밀화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새와 함께 살아온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새를 그리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의 존재를 화폭에 담는 건 손보다는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요. 꼭 새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새를 관찰하기 이전에 저의 정체성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새를 알게 되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뭔가 표현할 수단이 저에게는 이제 가장 편하고 좋은 수단이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에 그림을 그리는 그 성향이랄까?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제가 관찰한 새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세밀화가라고도 불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그려야 하는 세밀화. 수많은 자료를 참고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책 밖에 있답니다. 이 깃털은 청딱따구리 깃털이고요. 깃털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고, 깃털이 있다는 것은 그 깃털의 이제 주인공이 이 산에 이제 머물렀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도시 숲에서 청딱따구리가 이 깃털을 떨굴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직박구리는 이 열매를 왜 그리 좋아할까? 우만 씨가 신뢰하는 건
몸으로 부딪혀서 얻어내는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숲으로 향하는 우만 씨. 옷깃 스치는 소리도 조심합니다. 이 숲에 그 누구보다도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지요. 아, 여기 동지에 있었구나. 야, 여기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도 전혀 몰랐네. 아기 새들이 성장해 떠나간 빈 둥지 앞에 서면 지난 여름 새들의 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직박구리가 이런 인공재료를 갖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저기 이런 둥지는 또 뒷산에선 처음 보네. 요 벌려진 나무 가지랑 지금 딱 이렇게 거기서 나온 장가지들을 잘 이용해서 지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라서 제가 지나다닐 때나 사람들이 이 등산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저 둥지의 주인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키지 않으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에게 다가가려고 했을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되게 신기하죠. 숲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계속 넘쳐나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저 나무 있고 그 아래쪽에 물 고인 데 있잖아요. 바위 있고 고기를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물이 그냥 스며 있다 이 정도? 그런 데서 이제 목욕도 하고. 이 산에는 이곳 말고 물이 있을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물이 말라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되죠. 저희가 저 낙엽을 걷어내면 이렇게 된 곳이 나올 텐데 2015년 봄에는 정말 산에 마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 그 바위가 움푹 패인 곳이 있어서 그곳에만 물이 조금 고여 있었고 어느 날 이제 청딱따구리가 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다른 새들도 이제 목마른 새들이 막 주위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이 청딱따구리가 물만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목욕을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낙엽을 막 걷어내고 젖은흙을 막 부리로 막 파헤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몸에 이제 젖은흙을 막 묻혀가지고 목욕을 막 하고 실컷 한 다음에 갔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청딱따구리가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새들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새들 물 마실 곳에서 막 목욕을 저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이기적인 녀석이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청딱따구리가 가고 저도 이제 이 산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한참 만에 다시 이곳에 와봤더니 청딱따구리가 그 부리로 파낸 곳에 물이 이렇게 스며서 박새나 쇠박새 같은 작은 산새들이 목욕을 할 만한 그 물웅덩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작은 산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서 막 기분 좋게 목욕하고 날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의도치 않게 굉장히 이타적인 결과를 낳았구나. 이렇게 이타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루 잠깐 아주 관찰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게 궁금해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고 했던가요? 이제 새들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읽을 수 있게 됐답니다. 겨울을 나는 도시숲의 새들에게 부족한 건 먹이뿐이 아닙니다. 우만 씨는 며칠에 한 번씩 물통을 채워서 뒷곁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빈 장독 뚜껑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반쯤 깨진 사기 그릇이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도만 잘 기울여서 맞춰주면 작은 새들이 여기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본래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용도는 이렇지만 잘 활용하면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녀간 새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그릇을 비워내고 맑은 물을 부어줍니다. 목을 축이고 깃털 목욕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요. 모처럼 멀리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탄도 수로라고 해서 저쪽 궁평항에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염도가 여기는 있어요. 이 똥 크잖아. 조류 생태학자 최순규 박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입니다. 덩어리 거의 말똥 수준인데. 겨울을 나는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차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너무 천천히 달려도 경계하는 새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날이 춥긴 추웠네. 이렇게까지 확 다 오는 적이 많지 않은데. 보고 싶었던 큰 고니들이 코앞에 있는데 날아오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춥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에너지 보존하려고 그냥 잠만 자네. 여기 안 얼어 있으면 다 먹이 활동하는데 보통은. 머리를 다 파먹고 있으니 뭐. 날아오를지 말지는 새들 마음. 도시숲의 새들이 알려줬지요. 새를 관찰하면서 자연의 속도를 이해하고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맨날 밥만 먹을 수 없듯이 가끔씩 이렇게 시와나 뭐 선수만이나 이렇게 새들이 오는 곳에 가면 뒷산에서 어쨌든 만나지 못하는 새들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우리 머리 위로 나타나서 유유히 이렇게 사라지는 잿빛개구리 같은 새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또 시간은 또 이렇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이우만 작가님은 이렇게 새를 이렇게 진득하게 보면서 걔네들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연구자다 보니까 최대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많은 새를 보고 많은 새를 이렇게 담아 갖고 와야 되니까 보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하러 갈 때 일부러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조사를 가기도 하죠.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분 어떻게 서로 알게 되셨어요? 얘기하세요. 나 카메라 안 갖고 왔는데? 카메라 어디다 놨었어요? 내 옆에서 메고 있든가 해야 되겠다. 돈다 쟤는. 큰 고니들의 비행은 언제 봐도 가슴이 벅찹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느낌이네요. 막 화면에서 그냥 확 없어지고. 잡았다. 꽂았다. 너 어디까지 올 거니? 봤어. 그게 다야. 짧지만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새들이 하나둘 다가와 눈을 즐겁게 합니다. 얘 맞아. 보기 힘든 겨울 철새, 쇠 검은 머리 쑥새를 만나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아 예뻐. 이러다 흰 눈썹을 떼서 나오는 거 아니야? 뒤에 봐요.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오래 어떤 곳을 머물다 보면 정말 선물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뭔가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고 그런 기분 때문에 좀 더 계속 자연 속에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끌어당기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마음속에 빈자리를 남겨두는 사랑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숲에서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저기 빡빡거리 하나 있어요. 어디? 여기 있어요. 저기에서 계속 움직이고. 아, 쟤는 지금 저기 위쪽에 막 움직이는 산새 보여요? 작은 산새? 쟤는 쇠박새. 저 나무가 아까시 나무인데 아까시 나무는 콩과 식물이라서 콩깍지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쇠박새가 찾고 있는 건 그 열매가 아니에요. 콩깍지 안에 숨어서 겨울잠 자거나 하고 있는 거미나 곤충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까치. 오, 보인다. 어치. 아까 봤던 어치. 여기. 저기 나왔다. 잘 익은 열매 하나 따서 휙 날아간 거야. 날라갔어? 멀리 있는 나무 구멍. 어디지? 딱따구리도 많이 보고 까마귀 이름도 새로 알아서 신기했어요. 이 세상에 엄청 많은 새의 종류가 존재하고 새는 엄청나게 신기한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돌기에 뭔가가 닿으면 무조건 새로운 밀어내게 세상을 알게 된 가버리는 아이들의 거예요. 표정은 그러면 경이롭고 그 숙주가 된 새가 우만 씨는 그 흐뭇합니다. 알을 대신 키워요. 그런데 자, 청딱더리 봐. 잠깐만. 봐. 근데 정확하게 보이시네. 노랑턱 메스. 저기 어딨나 봐봐. 저기 덤불에 지금 앉아서 털 고르고 있어. 나무가 있고 새들이 찾아오는 살아있는 도시 숲. 멈춰서서 새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더 의미 있는 숲이 되겠지요. 제가 뭔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들어가서 와, 여기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해서 다 자연으로 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거기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꼭 자연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역할이 제 어떤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만 씨는 오늘도 새를 그립니다. 도시 한켠에 자리 잡은 도시 숲. 우만 씨는 그 숲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도시인의 발길을 도시 숲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누구든지 도시 숲을 걷다가 문득 새를 발견하면 삶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 합니다. 새들은 날기 위해서 일단 불필요한 것들 다 버렸죠. 그러니까 무게가 될 만한 것들 뭐. 그래서 이빨도 없고 그다음에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기한 대가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무언가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들을 봐도.
새들처럼 우만 씨도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숲을 걷다 멈춰서서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새들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거든요. 한참 새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다시 가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계속 걷지 말고 너무 빨리 어떤 목적지로 가지 말고 중간중간 잠깐씩 멈춰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라고 그렇게 새들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빠르게 도시숲에서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간혹 눈보라치는 추위가 다가오겠지만 곧 햇살이 얼굴을 비추기를. 새처럼 흔쾌히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을 이 도시숲에서 배울 수 있기를.